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이 소리는 저 배터리로 펌프를 구동시키는 소리고요. 저 펌프는 저렇게 아들이 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걸 하러 왔어요. 여기에 보통 이제 비닐을 잘라서 이렇게 파종을 급히 했는데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으면 풀이 안 나서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게 빌려서 하는 땅이기 때문에 웬만한 풀 관리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었고요. 원래 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비닐을 덮어 놔서 자르면 이쪽으로 흙도 많이 유실되고 바람 불면 여기 펄럭펄럭 끓여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잘라낼 때는 잘라내기 전에 이렇게 틀을 하나, 낮은 틀 있잖아요. 대나무 같은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고, 그런 걸로 네모난 그냥 틀만 하나 만들어서 양쪽에 그냥 살짝 그냥 대나무 같은 거 쪼개서 살짝 뭐 모처럼 사용해서 고정만 시켜주면, 그리고 나서 안쪽을 칼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 부분이 뭐 펄럭임도 없고 뭐 흙유실 그런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급한 대로 먼저 그때 비 온다 그래서 먼저 뿌려 놓고 그리고 했는데 이쪽은 고수를 뿌렸는 자리인데 아직 반응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뭘 뿌렸지? 예, 올라오는 게 보이죠?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에 잘라내는 걸 완전히 잘라내 버리면 이렇게 처지고 펄럭거리고, 남겨두면 이게 이렇게 또 펄럭거리고. 그래서 요 테두리를 오늘 만들어 주려고 왔습니다. 네, 재료는 이렇게 이걸 사용할까 합니다. 이거는 파레트에서 분리한 나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주목 철거한 나무예요. 왜냐면 저희가 11월 달에 또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뭐 쇠자재를 쓰고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그냥 간단해요. 사각 틀만 만들어서 저 비닐만 딱 고정해주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했습니다. 그냥 그 파레트에서 분리한 나무 두 개를 크기를 똑같이 잘라서 이렇게 두 개 붙였어요. 이게 끝입니다. 딱히 뭐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얘를 이렇게 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놓고 여기 대나무 같은 걸 잘라서 여기 하나 둘 앞뒤로 딱 박아주고 앞뒤로 박아주면 고정이 돼요. 안 움직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칼로 요만큼 이렇게 오려서 파종을 하고 상토를 덮어주면 상토가 한 요 높이 정도, 요 정도 오게, 예, 이렇게 덮어주면 발화도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고요. 했는데 이제 얘가 날리니까 일부러 요거를 얹어 주려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기 보면 이렇게 비닐을 일단 덮었죠. 이 상태에서 초봄에 풀이 안 올라오게 비닐을 이렇게 덮어요. 먼저 그러니까 풀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 내가 이 부분만큼은 풀 관리를 꼭 해주겠다, 자,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 텃밭 같은 곳에서는 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몰칭을 합니다. 여기서 뭐 유기농업 혹은 이제 자연순환농업이라 해서 땅을 만든다고 저처럼 이렇게 보리를 심고 덮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죠. 네, 이렇게 해도 11월 달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 땅을 좋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뭐 윤리나 아니면은 저기 다복다복 그 중구 텃밭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풀을 키우고 잘라서 덮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땅이 내가 임대하고 있는 동안은 땅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땅이 좋아질 때쯤 이제 땅에 무슨 어떤 막 처음부터 막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어요. 서서히 변하는데, 서서히 변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분양 기간이 끝나죠. 예. 요런 텃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닐 멀칭을 해서 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주변 자기가 쓸 땅이나 주변 땅을 다 덮어요. 다 덮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공 비닐을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뭐 구멍마다 간격을 보면서 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요. 제 상추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추를 바로 심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유공 비닐을 했어요. 물도 주기 편하게 하려고. 관수 시설을 매설이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공 비닐을 해서 바로 심어줬던 거고요. 상추는 이제 좀 추위에 강하니까 바로 심어줬던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뚝 같은 쪽, 이런 쪽은 솔직히 풀이 너무 많이 나요. 저기도 보면 뚝에 이제 부직포를, 이거는 이제 저 옆분 땅이라서 옆분이 하셨는 것 같은데 부직포를 다 덮었죠.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덮은 거예요. 여기도 풀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덮었어요. 덮고 놓으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호박이나 이런 걸 심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옆에 분이 이렇게 고라니 망 같은 망을 쳐놨죠. 요 정도 견고함에 망을 쳐놓은 거에 만약에 호박이 올라타면, 호박, 수세미 이런 게 올라타잖아요. 탈 때까지는 조금 처지고 크게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호박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 그물이 그냥 힘없이 넘어져요. 그러면 묶어놨던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축 처지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여기 경계를 치신 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뚝에는 호박이나 수세미 이런 거는, 덩쿨성 식물은 심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땅이 아깝죠. 땅이 아까워서 저는 이제 방아잎이나 이런 걸 몇 개 심어놨고 씨앗을 뿌리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려면 이렇게 저렇게 틀을 만들어주면 관리가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 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쓰고 나서 요 분이랑 팀분이 좀 쌓고 나면 요런 짜투리 땅에 방치를 해서 보관을 좀 해달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혹시 제가 또 이쪽 땅을 받으면 또 요거 가져가서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허술하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몇 년 가요. 비를 맞고 해도 몇 년 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곱창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하우스 지을 때 응용한 건데, 그런 걸 하면 이렇게 탁 틀에 짜인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유선형도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만들어서 여기 2개 하고 저쪽은 잘라서 이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틀을 거기에 맞춰서 짜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재료 남는 거에 따라서 틀을 몇 개 짜서 여기 딱 놓는 쪽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원래라면 비닐 덮고 그 다음에 이 틀을 먼저 만들어서 위에 덮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안쪽 비닐을 잘라서 거기다가 씨앗 파종을, 그거 이제 뭐 땅을 파고 씨앗 파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충분히 주고 씨앗을 위에다가 줄뿌림이나 전뿌림, 흩어뿌림으로 뿌린 상태에서 요 높이의 반 정도만큼 상토를 덮어버리면 됩니다. 요 높이의 반이 아니라 씨앗의 2~3배죠. 작은 씨앗은 조금만 뿌릴 거고 큰 씨앗은 더 많이 뿌리겠죠. 더 많이 뿌린다 해봐야 씨앗이 뭐 호박처럼 아무리 커봐야 요 이제 지주목의 높이의 한 반 정도 이상은 잘 안 올라오니까 그 정도만 상토로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로 싹이 쉽게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이용해서 발화를 시키면 발화에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틀밭 개념이죠. 틀밭 개념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발화에 사용하고 이 비닐을, 틀밭을 만들어 놓고 비닐을 씌우려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비닐을 덮은 상태에서 이런 틀을 위에 덮어 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밭에 응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나무를 이렇게 반 쪼개 가지고, 이런 작은 대나무는 이런 반 쪼개고 큰 대나무는 좀 여러 갈래로 쪼개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안쪽에 한 2~3개, 바깥쪽에 한 2개만 잡아줘도 틀이 안 움직여요.
원래라면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하는 일은 전혀 없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흙을 약간 이렇게 뻗어주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대나무 못도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안쪽에 두 개를 박아주고 그 가운데에다가 바깥쪽에 하나를 박아주면 얘가 못 움직입니다. 근데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에 한 개 박아주면 얘는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오래 쓰고 철거할 사람들에게는 과하게 단단하죠. 근데 이제 몇 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실 분들한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나중에 얘가 삭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하우스를 지을 때 유튜브 보고 선배님들이 하는 방식, 이제 요즘 현대에서 하는 방식들 모든 걸 공부를 하고 혼자 지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만일 그게 이제 뭐 찢어지거나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경우 그때마다 업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긴 거 막 100m짜리 하우스 이런 건 사실 혼자 부분 수리 외에는 전체적인 수리는 좀 힘들겠지만, 자기가 만들어 보면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걸 제 생각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어디가 잘못되면 다음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만들고 생각하고 자주 이렇게 하는데, 요건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비닐을 너무 밑으로 잘랐네요. 조금 더 위로 잘랐으면 딱 보기 좋았을 건데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고정하고 쭉 다 고정을 해서 여러분들도 요걸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